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어제 같은 경우 견조하게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31%로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인 이평 라인 계속해서 유지해 주면서 위쪽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들이 전반적으로는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도 역시 가까이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21선, 200일선 이렇게 정배열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머무르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손바꿈의 움직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단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어디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배열이 잡혔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를 하나의 투자 타이밍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이후로는 2주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승폭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래쪽에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 자체는 훨씬 적은 구간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하기에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21선이라던가 200일선이라던가 이렇게 지지라인 이탈을 기반으로 손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상황에서 투자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2025년의 투자 포인트 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거시적인 매크로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느냐 혹은 모르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수익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변곡점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내가 투자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올해의 투자 같은 경우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그런 변곡점이 중요한 거냐면 2025년은 지금 전반기를 보시게 된다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낸 한 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렇게 빠져서 지금 거의 3, 40%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에 반년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나스닥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텐데 올해 초에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2만 포인트에 도달했던 주가가 15,00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것이에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한 해라는 것이고 아직 이 변동성이 진폭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이러한 포인트마다의 변동성 변곡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모르게 된다면 하락을 그대로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승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투자에 있어서는 변곡점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변곡점에서 결국 내가 매도를 하느냐 혹은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수익률이 결정될 수가 있고 그냥 세상 쉬운 얘기로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폭락을 부르짖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5,000포인트 가까운 반등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곡점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제 변곡점은 1차적으로는 이 구간이었어요. 즉 200일선 라인을 막고 우하향하는 장기 추세로 전환되는 중장기적인 침체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를 드렸냐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변곡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갈림길이 어느 쪽이 맞다를 미리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앞쪽에 함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갈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씩만 걸어가 보면서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 홀짝으로 이 길을 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뷰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홀짝으로 이 길을 정해서는 안 되고 정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의 석학들, 경제학자들이 매년 연준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점을 찍어가면서 예측을 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맞추지 못하는 게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인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일개 유튜버가 맞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갈림길이 생겼을 때 그 갈림길에서 방향, 즉 누군가가 이쪽으로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자, 이때쯤에는 이 길로 가겠구나 라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들을 잘 봐주시는 것이 지금 올해 투자에서는 결국에는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생한 변곡점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지지라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뭐 어차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 이때부터 소형원전, SMR 관련 종목들에 투자가 들어가서 결국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버는 수익률을 상회할 만큼의 수익을 이미 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괜찮은 수익률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쉽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투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영상이나 제 의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지수를 정리를 해본다면 반도체 섹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정배열을 잡아가는 초입의 구간에 도달을 했고, 정배열을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했던 구간대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일선 같은 장기 추세의 단가 자체도 지금의 캔들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평균적으로 물려있던 부분들을 팔 사람은 팔고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진입을 해주면서 손바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익을 기대하면서 보유를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서 이격도가 또 너무 벌어졌을 때는 리스크 대비를 해주시는 전략을 가져가 주시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저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정배열을 만들면서부터 에너지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투심이 들어오기에 나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테슬라나 아이온큐, 팔란티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 저는 이 세 종목이 그렇게 지금 투자하기엔 좋지 않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4%의 반등이 나왔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 가까운 하락을 만든 이후에 하단부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위쪽에 들어온 매물대는 가벼운 매물대고, 자, 여기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단단한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지지세가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쪽 라인에서 지지가 잡히게 된다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제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이평 라인이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재매수 타이밍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러한 지지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5일선이 방향을 돌려놓고 캔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정도의 에너지가 확인되고 매수를 하셔도 리스크는 충분히 낮추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변곡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투심 자체는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도전하는 와중에 종가 기준으로 빠져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 폭등이다 폭락이다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로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매물을 또 흡수를 하고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험해 보이는 구간에서는 피해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된다면 21선이 존재하는 와중에 5일선이 이렇게 내리 꽂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면 하단부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21선을 타고 단기평선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모습이 확인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손해를 볼 확률 자체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더 지켜보시면서 괜찮은 타이밍을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21선과 5일선이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다른 종목보다는 더 단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지지라인을 일단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기에는 이격도가 지나치게 벌어진 상황에서 저항과 지지라인이 너무나도 가까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조금 보조지표를 활용해 주시면서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가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심리상으로 더 안전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SOXL 같은 경우는 7.3%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대장주이긴 하지만 강한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나머지 반도체 섹터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 자체를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올라갈 여지, 상승의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상황에서는 기술주 중에서도 관심을 받는 섹터들을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멤버십 말씀드렸던 종목이 13%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